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지금이야 대부분의 미국 무기들이 성능과 물량 모두에서 세계 최강을 달리고 있지만 1940년대까지만 해도 최고의 명품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화 퓨리를 보면 압도적인 화력과 무적에 가까운 장갑으로 주인공들을 크게 위협하는 괴물 같은 전차가 등장하는데요. 당시 이 영화에서는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시대 독일의 최강 전차였던 131호 티거 전차가 등장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티거 전차는 1940년대 초 등장했을 당시 엄청난 성과를 올리며 상대편의 병사들에게 일명 티거 전차 공포증을 일으키며 그 위용을 자랑했는데요. 이 티거 전차가 실전에서 보여준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같은 활약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의 명품 자동차 포르쉐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지금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 퓨리, 화이터 타이거 등의 수많은 영화들에서 공포의 전차로 등장하는 전차, 전장을 호령하는 무서운 호랑이와도 같았던 티거 전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티거 전차는 1940년대 초 독일에 의해 만들어진 강력한 화력과 엄청난 맷집을 자랑했던 전차였습니다. 과거에는 타이거 전차, 티거 전차라고도 부르기도 했으나 여기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불리는 티거 전차로 부르겠습니다. 티거 전차는 주로 공세의 선봉에 서서 적의 화력을 받아내며 방어선을 뭉개버리는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또한 상대편 쪽으로 전세가 기울고 난 이후부터는 강력한 기동 방어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었는데요. 이 티거 전차에 대해 남아있는 기록들 중 몇 가지 인상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1943년 2월 11일 로스토프 전선에서 503 중전차 대대 사벨 소위가 탄 티거 전차는 76.2mm 포탄 11발, 45mm에서 57mm 대전차 포탄 14발, 14.5mm 대전차 총탄 227발을 맞았지만 단 한 발의 탄도 티거를 관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티거 전차는 전륜과 차축 여러 개가 파손되고 토션바 2개가 기능을 상실한 데다가 대전차 지뢰 3개까지 밟았지만 끝끝내 적군을 유린한 후 60km 떨어진 아군 부대로 야지를 자력주행하여 돌아갔다고 합니다. 1944년 7월 미하엘 비트만의 티거 전차 중대는 빌레르 복가주에서 27대의 영국군 전차를 격파했고 영국군의 캉조기 점령을 저지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1944년 동부 전선에서 오토 카리오스와 알베르트 케르샤는 말리나파 전투를 벌여 단 2대의 티거 전차로 소련군 전차 여단을 한 대 생존 차량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다고 하는데요. 총 7대의 티거 전차가 파괴될 동안 영연방군과 미군의 전차는 300대가 넘는 수가 격파당할 만큼 티거 전차의 위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GD4단 소속의 티거 전차 2대를 앞뒤로 포위했던 소련의 T-34 전차 수십 대가 패퇴한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 만큼 티거 전차는 무수히 많은 전차 에이스들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요하네스 벨터는 139대 이상의 적 전차를 격파했고 오토 카리우스는 150대 이상, 쿠르트 크니스펠은 168대 이상의 적 전차들을 격파했습니다. 미하엘 비트만이 138대 이상, 마르틴 슈로이프는 161대 이상, 알베르트 케르셔는 100대 이상의 적 전차들을 격파했는데요. 이처럼 티거 전차는 적의 전차를 100대가 넘게 격파하는 승무원들을 10명 이상이나 배출해냈습니다. 티거 전차는 어떤 설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같은 활약이 가능했을까요? 티거 전차는 차체 전면 100mm, 포탑 전면 120mm, 측면과 후면 80mm, 차체 측면 하부 60mm, 상하 장갑의 경우는 초기형은 25mm, 후기형은 40mm의 장갑을 골고루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마리진 강판을 교차로 끼워 용접한 덕분에 장갑이 쉽게 깨지는 경우가 없다는 장점도 있었는데요. 티거 전차의 주포는 사실상 유명한 대공포였던 8.8cm 플렉 36의 포를 거의 그대로 얹은 물건이었습니다. 이 주포는 1942년 기준으로 표준 교전거리 이내에서는 연합군의 모든 전차를 각도에 상관없이 일격에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티거 전차는 주포에서 빠져나오는 가스를 넓게 퍼뜨려 재빨리 완전 연소하게 도와주는 고성능 머즐 브레이크가 있었고 안정된 무게중심의 고중량 차체와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원본이라 할 수 있는 8.8cm 플렉 36보다도 훨씬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88mm 구경의 일체형 포탄은 티거 전차에 있어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일체형 포탄이었기 때문에 장전 속도도 빠르고 휴대할 수 있는 탄수도 많았습니다. 포탄을 맞추기 위한 조준 장치인 칼 자이스 TGF-9B 광학 조준기의 품질 또한 우수했는데요. 초기형이 2.5배, 후기형은 5배까지 조미 가능했고
독특하고 쉬운 거리 측정 방법으로 장거리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티거 전차는 1km에서 2km 밖에 먼 거리에서도 적 전차를 저격한 사례도 꽤 있는 편입니다. 티거의 평균 교전 거리가 1km 전후라는 것을 볼 때 2km 이상 떨어진 전차를 격파하는 것은 탑승자의 숙련도와 해당 전차의 포, 그리고 포탄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따라야만 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 포탑의 360도 회전 속도 또한 19초로 당대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부무장으로는 포탑 정면에 MG34 동축 기관총이 있었고, 무전수의 위치에도 차체 기관총으로 MG34가 있었습니다. 각각 4,500발의 장탄수를 가지고 있었고, 차 내에는 비상시를 대비해 막대형 수류탄인 M24 슈틸한트 그라나테와 MP40 기관단총이 상시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티거 전차에는 3호 전차를 통해 완성된 토션바, 서스펜션 구조가 채용되었는데요. 이때 완성된 토션바는 오늘날까지도 이용되고 있을 정도로 시대를 뛰어넘은 선진적 구조였으며, 특히 충격 흡수에 뛰어난 면모를 보였습니다. 티거 전차는 무거운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3개의 로드 휠을 교차하는 식으로 배치하고 광폭의 궤도를 장착했는데요. 이 덕분에 티거 전차는 우수한 점지압과 함께 하부 방어력의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의외로 기동성도 좋았다고 하는데요. 참전했던 군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57톤의 티거 전차는 28톤밖에 나가지 않는 4호 전차보다 오히려 기동성이 더 좋은 면도 많았다고 합니다. 동계 전투에서 교전한 전차병들은 심지어 티거 전차의 기동성이 T-34 전차보다도 좋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티거 전차의 프로토타입을 만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퍼카로 유명한 포르쉐사인데요. 당시의 프로젝트명은 VK45.01P로 경합에 참가했지만 탈락해버리고, 이후 티거 전차의 모델로는 헨시엘사의 아니었던 VK45.01H가 채택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뛰어난 티거 전차에도 약점이 있었는데요. 티거에 채용된 마이바흐 HL210P45 엔진은 V12의 최대 출력 650PS로 항공기 엔진을 제외하면 당시에는 세계 최고 출력의 가솔린 엔진이었는데요. 하지만 티거 전차의 전투 중량은 57톤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구를 고작 700마력짜리 가솔린 엔진으로 움직이게 하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티거 전차는 최초의 실전이었던 레닌그라드 공방전에서 엔진에 화재 결함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후 티거 전차들은 최대 속력을 내지 말고 시속 20km에서 25km 혹은 그보다 낮은 속도로 운용하게 됩니다. 다른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취해졌는데요. 그래도 불안했는지 처음으로 온도 센서의 전압으로 접점 동작을 시켜 토화 분말을 분사하는 자동 소화 장치까지 장착하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 때문에 티거 전차의 기동성은 떨어지는 편이었지만 유압식 조향 장치, 전진 8단, 후진 4단의 반자동 변속기가 최초로 탑재되기도 했는데요. 이 변속기는 운전을 쉽게 해주는 선의 반경 또한 놀라울 정도로 작게 해주어 제자리 선회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기에 나왔던 다른 전차인 미국의 셔먼 전차가 18.6m의 선의 반경을 가졌고, T-34 전차가 7.7m, 4호 전차가 5.82m의 선의 반경을 가진 것에 비해 티거 전차의 선의 반경은 3.44m에 불과해 우월한 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만 티거 전차의 경우 무한 궤도의 장력을 유지해주는 유동륜이 보기륜보다 작고 낮은 위치에 있어서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잘 빠져버린다는 단점이 있었기에 조심스러운 운행이 필요했습니다. 경사면을 주행할 때도 고장이 심해 운전자에게는 세심하고 부드러운 조작이 요구되는 불편이 따랐다고 합니다. 이런 단점이 크게 드러난 것이 이탈리아에서의 전투였는데요. 산악 지형이 많은 이곳에서 티거 전차는 전투 한 번 제대로 치러보지도 못한 채 기동 중 대부분의 전차를 잃었다고 합니다. 고딩 라인에서의 방어전이 진행될 동안 적군에 의한 티거 전차의 격파는 5대에 불과한 반면 기동을 제대로 못해 손실한 티거 전차의 수는 64대나 되었다고 하네요. 이 문제는 군수 지원에서도 골치를 아프게 했는데요. 당시 독일의 군수 지원 체계는 60톤에 가까운 무게의 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준비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길을 가다가 티거 전차가 고장나고 전용 군함 전차를 기다려야 했고, 제때 오지 않으면 전황이 좋지 못할 경우 눈물을 머금고 아까운 티거 전차를 버리고 도망쳐야 했다고 합니다. 티거 전차는 중량 문제 때문에 교량을 통과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모든 차체가 방수 처리되었습니다. 티거 전체는 스노크를 장착하면 4m까지 도하가 가능했지만 이 방수 처리와 수압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동안 티거 전차의 개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잠수 도하로 길을 건너는 방법을 택했지만 저지대나 습지, 집안 침하가 우려되는 곳에서 집안이 붕괴되는 탓에 손실되는 티거 전차의 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차식 로드 휠은 하중 분산에 좋은 설계지만 바퀴가 너무 많아서 이물질이 잘 끼인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흙과 진흙,
돌이나 얼음 등이 끼이면 기동성에 제약을 받게 되었고, 이 상태에서 억지로 전투 기동을 하다가 트랜스미션이 버티지 못하고 고장나기도 했습니다. 정비 시 고장난 1개 이상의 로드 휠 때문에 나머지 수십 개의 로드 휠들이 모두 정상이라도 전부 떼어버려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정비 비용과 난이도, 정비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단점도 있었는데요. 이런 단점 때문에 후기형에서는 로드 휠의 재질을 강철로 바꾸고 가장 바깥쪽의 로드 휠은 제거해버리게 됩니다. 티거 전차는 모든 전략 기동을 열차 수송에 의존했고 절대로 자력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티거 전차의 전술 기동은 좋았지만 낮은 연비와 무거운 무게로 신뢰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공습으로 인해 철도망이 파괴되자 티거 전차들은 자력으로 전장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행 중 고장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고, 항공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연료를 낭비하고 기동로가 제약되고 회복할 만한 곳을 잃어가며 점점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쟁 후반으로 갈수록 티거 전차를 상대하는 연합군도 대응책을 하나둘 내놓게 되었고, 티거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티거 전차는 생산이 중단되고 티거2 전차로 넘어가게 되지만, 마지막까지 티거 전차의 활약은 최강의 전차다운 투지를 불태웠는데요. 4월 30일 314호 티거2 전차에 SS 기가파사 게오르그 디오스와 그의 부하들은 제국의 사당 근처에 방어 진지를 잡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들의 티거 전차는 SS-503 중전차 대대에 속하는 베를린에 남은 단 2대의 티거2 중 하나였는데요. 디오스 하사의 티거2 전차는 혼자서 최소 39대 소련 전차를 격파했으며 베를린 방어전 최후의 날 며칠 동안 셀 수도 없이 많은 적을 격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티거 전차는 아쉽게도 연비와 신뢰성에 발목을 잡혔지만 전장에서 일당백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역사 속의 명품 전차로 남게 되었습니다. 많은 군사 매니아분들 중에서도 티거 전차에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티거 전차는 개발된 당시 워낙 급하게 만들어져 전장에 투입되었지만 좀 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더 강한 추진력을 가진 우월한 엔진을 장착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티거2 전차의 경우는 방어력을 더욱 높여주는 경사 장갑을 채택하고 공격력과 방어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티거 전차의 업그레이드판인 티거2 전차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